안녕하세요, 야나입니다. 오늘은 로프얀 에밀리로 만드는 귀여운 가방을 같이 떠볼 건데요. 심플하게 짧은뜨기로 쭉 올라가서 플립을 이용해서 덮는 형태의 가방이고, 안쪽에는 이렇게 자석 단추를 달아서 편하게 여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커버까지 실을 끊지 않고 한 번에 떠주는 방식이고, 가장 간단한 기법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코바늘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고, 특히나 실이 두께가 있고 굵은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뜨시기에 아주 적합한 가방이어서 같이 한번 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리본은 저희가 로프얀 남는 것으로 이렇게 가방을 꾸며봤는데, 이렇게 끝에다가 리본을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가방 위에, 아니면 이렇게 끈에 자유롭게 원하시는 대로 요즘 유행하는 발레코어 트렌드를 살려서 이렇게 가방을 꾸며봐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각자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꾸미는 재미가 있는 가방이기 때문에 올 봄에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재료 소개해 볼게요. 사용한 실은 에밀리 한 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바늘은 9호 코바늘, 5.5mm의 9호 코바늘 사용할 거고, 돗바늘, 굵은 돗바늘과 바느질 할 때 필요한 얇은 돗바늘 있으시면 좋고요. 이렇게 자석 단추 같이 필요하고, 단수림과 가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가방의 바닥 부분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사슬을 20코 만들어 주겠습니다. 매듭을 하나 지어서요. 사슬 20개 떠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렇게 사슬 20코 만들어 주었고요. 여기서 이제 타원형의 늘림을 진행을 할 건데요. 첫 코와 끝 코, 양 끝에 2코를 제외한 중앙의 18코는 코수의 변함이 없고, 양 끝에서만 늘림을 진행할 거예요. 나중에 되돌아왔을 때 늘림의 위치를 쉽게 알기 위해서 마지막 사슬에 단수링을 걸어서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단을 넘어가기 위해서 기둥코 하나를 떠줍니다. 사슬 하나로 기둥코 만들어 주었고요. 여기는 기둥코고, 저희가 표시했던 이 자리가 원래 마지막 사슬이에요. 이 자리에 짧은뜨기를 2코 떠줄게요. 이렇게 2코를 잡아서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떠주세요. 둘. 그리고 첫 코에도 헷갈리지 않도록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첫 코에 총 3번의 짧은뜨기가 들어가서 3코의 늘림이 진행이 될 텐데요. 시작할 때 먼저 2코를 떠주고, 마지막에 한 바퀴 돌아와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짧은뜨기를 떠줌으로써 총 3코 늘림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코 전까지 중간에 18코는 코수 변함 없이 짧은뜨기로 쭉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마지막 떴던 코고요. 이쪽이 두 번째 자리인데, 지금 늘림을 2코 하면서 약간 코가 당겨진 모습이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쪽은 아직 떠지지 않은 코입니다. 이 자리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둘, 셋, 17, 18. 이렇게 쭉 18코는 각 코에 사슬에 하나씩 쭉 짧은뜨기를 떠서 왔고요. 마지막 남은 코에서도 3코 늘림이 들어갈 거예요. 타원형으로 뺑 돌아갈 거기 때문에 이 마지막 사슬의 자리에는 짧은뜨기를 총 3코 떠주겠습니다. 하나,
둘, 마지막 세 코. 이렇게 세 코를 뜨면서 살짝 반대 방향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떠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다시 마지막 한 코 전까지 18코를 반대쪽 남은 사슬의 반코를 주어서 이렇게 지금 반코가 남아있죠? 이 반코를 주어서 짧은뜨기로 쭉 가겠습니다. 이 꼬리실은 같이 감춰주면서 뜰게요. 여기부터 짧은뜨기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 단을 뜰 때 늘림코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반대쪽 시작하는 18코의 첫 번째 코에도 표시를 하나 해주고 진행할게요. 쭉 마지막 한 코 전까지 18코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코 전까지 18코 짧은뜨기 떠주었고요. 저희 마지막에 표시핀을 걸어둔 마지막 사슬 반코에서 한 번 더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첫 코에 총 짧은뜨기가 3번 들어간 상태가 됩니다. 이제 이 마지막 코는 빼주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해 줄게요. 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빼뜨기와 마지막 코가 이렇게 굵은 실의 경우에는 빼뜨기 코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 코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단수 핀으로 마지막 코 표시를 같이 해줄게요. 방금 만들어진 이 코는 빼뜨기 코이기 때문에 코가 아닙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다음 단 넘어갈 건데요. 기둥코로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동일하게 중간에 18코를 제외한 양 끝에서 늘림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만들어 주었던 총 3코, 이 3개의 코에서 모두 늘림을 해줄 거고요. 지금 첫 번째 코, 표시핀이 걸려있는 이 자리에 늘림으로 짧은뜨기를 2코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둘, 그리고 두 번째 단도 첫 코 표시 같이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자리도 늘림, 짧은뜨기 하나, 둘,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를 2번 떠주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18코는 늘림 없이 쭉 짧은뜨기로 진행합니다. 18코 떠볼게요. 18번째 코까지 떠주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끝에서 늘림을 해줬던 3개의 코를 또 만나게 돼요. 이곳에서도 각각 3코의 늘림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이쪽 코에 한 코의 짧은뜨기를 2번 떠서 늘림을 해주시고요.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죠.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늘려뜨기 해줄 거고 마지막 3번째 코까지 짧은뜨기를 2코 떠서 늘림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반대쪽에 또 18코를 진행했던 첫 번째 핀을 만나게 되죠. 여기부터 동일하게 18코 늘림 없이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마지막 18번째 코 짧은뜨기를 떠주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코로 표시해 두었던 핀을 만나게 되는데 마지막에도 한 번 더 늘림을 해주어야 총 3코의 늘림을 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표시핀 걸어둔 자리도 짧은뜨기, 늘려뜨기 같은 자리에 2번 떠줄게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이제 두 번째 단 늘림까지 끝이 났고요. 지금 여기 살짝 크게 보여지는 코는 빼뜨기 코고 그 위에 작은 코는 기둥코예요. 여기가 첫 코죠. 저희는 첫 코에 빼뜨기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살짝 실을 당겨주시면 빼뜨기 코가 조금 줄어들어요. 자, 이렇게 당겨주시고 이게 빼뜨기 코고 이게 마지막 코겠죠.
마지막 코도 헷갈리지 않게 표시를 해줄게요. 이렇게 바닥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이 바닥 상태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서 가방의 몸판을 진행해 볼 거예요. 저희는 모든 단에서 모두 빼뜨기와 기둥코를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단을 넘어가기 위한 기둥코 하나 떠주시고요. 지금 첫 코부터 이제는 늘림 없이 모든 코에 한 코씩 쭉 짧은뜨기를 진행해 줄 텐데, 저희가 여기 가방 바닥에서 몸판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살짝 이렇게 꺾이는 쉐입을 주기 위해서 첫 단은 이랑뜨기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랑뜨기는 이렇게 짧은뜨기의 모든 코에 뜨는 게 아니라 위쪽에 반 코만, 아래 위 이렇게 코가 두 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매듭이 이어진 모습인데, 여기 윗코만 잡아서 뜨는 짧은뜨기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코의 이 부분 위에 반 코만 잡아서 짧은뜨기, 이랑뜨기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첫 코도 헷갈리지 않도록 표시를 해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코도 마찬가지로 위에 반 코만 걸어서 짧은뜨기 떠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코도 모두 동일하게 반 코씩만 걸어서 짧은뜨기, 이랑뜨기로 이제는 늘림 없이 모든 코를 쭉 진행해 주시면 돼요. 각 코에 하나씩 이랑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살짝 이렇게 꺾여진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도 여기 끝까지 떠서 가지고 올게요. 네, 여기 마지막 표시해둔 자리까지 이랑뜨기로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다시 여기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빼뜨기로 연결했고 마지막 코 표시해 줄게요. 이제 가방의 몸판을 시작하는 첫 단은 이랑뜨기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 주었고요. 이 다음부터는 그냥 일반적인 짧은뜨기를 진행하시면 돼요. 동일하게 처음 단 시작할 땐 항상 기둥코 하나 떠주시고요. 빼뜨기 했던 같은 자리에 일반적인 짧은뜨기 한 코 떠주시고, 이제 각 코에 하나씩 마찬가지로 늘림이 없는 짧은뜨기를 각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 코에 하나씩. 모든 단이 끝날 때마다 항상 첫 코에 빼뜨기와 기둥코를 꼭 세워주시고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는데, 어디까지 뜨시냐면 이 일반적인 짧은뜨기를 총 12단 떠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이랑뜨기로 시작한 것까지 포함해서는 13단이 되겠죠. 이렇게 늘림 없이 모든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를 쭉 진행해서 12단을 더 떠서 가지고 와주시면 되고요. 총 여기부터 13단 진행해서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저도 12단까지 짧은뜨기로 쭉 떠서 가지고 올게요. 네, 저는 마지막 13번째 단 끝까지 떠주었고, 마지막 단도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해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이제 가방의 몸판은 끝이 났고요. 이제 여기부터는 가방의 플립 부분, 커버 부분을 이어서 떠줄 거예요. 커버 부분은 이렇게 한쪽 면만 활용해서 평면뜨기로 진행을 할 거고, 긴뜨기를 활용해서 떠줄 거예요. 먼저 긴뜨기에 기둥코가 되는 사슬 두 코를 먼저 떠주시고, 여기서 이제 편물의 방향을 돌려서 이쪽 방향으로 평면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보통은 저희가 기둥코를 떠준 이후에 짧은뜨기가 아닌 긴뜨기와 한길긴뜨기는 기둥코를 떠준 마지막 사슬을 첫 코로 치기 때문에 여기를 건너뛰고 이렇게 떠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실은 두께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코를 건너뛸 경우에 사이에 마치 구멍이 난 것처럼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뜨는 방식에서는 이 기둥코를 첫 코로 세지 않고 뜨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로 세지 않고 그냥 정말 기둥코의 역할만 짧은뜨기처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둥코가 올라왔던 이 자리, 여기가 원래 빼뜨기 자리인데요. 저희는 그냥 여기부터 첫 코로 생각하고 이렇게 뜨도록 할게요. 이 사이가 여기까지 건너뛰게 되면 너무 벌어져 보일 수가 있어서 임의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무시하시고 지금 이 아래 빼뜨기 자리, 여기에 뜨는 코부터 첫 코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자리죠. 사슬 개수로 센다면 세 번째 사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세 번째. 이 위치에다가 긴뜨기를 떠줄게요. 바늘에 실 한번 감아주시고 이 코에다가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서 바늘에 감아서 한 번에 통과.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첫 코가 되는 거죠. 첫 코는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돌아왔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표시를 해줄 거고요. 여기부터 이제 긴뜨기로 저희는 22코만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 코 뜬 거고요. 그 다음 코에 감아서 둘, 셋, 넷, 스물하나, 22. 네,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다음 단 평면으로 뜨기 위한 기둥코 두 코를 떠주고 편물의 방향을 돌립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마지막 떴던 사슬로 셌을 때 하나, 둘, 세 번째 자리 여기부터 첫 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늘에 실 감아서 이 자리에 첫 코. 이제 이 다음 단을 시작하는 첫 코도 마찬가지로 표시를 같이 해줄게요. 이제 동일하게 늘리거나 줄임 없이 긴뜨기로 쭉 저희가 첫 코 표시해둔 자리까지 22코 떠주시면 됩니다. 둘, 셋, 넷, 21, 그리고 마지막 22번째 코는 저희가 이렇게 표시해 두었던 첫 코 자리 여기까지 떠주시면 마지막 22코가 되는 거예요. 바늘 빼주시고 그리고 또 동일하게 기둥코 두 코 떠주고 이 자리에 뒤로 봤을 때 이 위치죠. 여기부터가 첫 코가 시작합니다. 코 표시해 주시고요. 이렇게 동일하게 코의 늘림이나 줄임 없이 긴뜨기 22코를 평면뜨기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디까지 떠주시냐면 가방의 플립 부분은 총 8단을 뜰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한 단, 2단 왔죠. 그럼 이제 6단을 마찬가지로 더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한 긴뜨기로 22코, 6단 더 진행해서 총 8단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와주세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 8번째 단에 긴뜨기까지 마무리를 해주었고요. 그러면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번째 단까지 다 떠주었어요. 저는 이 정도 길이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실이 조금 여유롭게 남기 때문에 혹시 조금 더 길게 내려오고 싶다 하시면은 한두 단 정도 더 떠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저는 여기서 실을 끊고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정리할 정도의 여유분의 실을 남겨서 끊어주시고요. 이 고리 사이로 꼬리실을 그대로 통과를 시켜서 매듭을 한번 지어주고 이 꼬리실은 뒷면에 정리를 해주면 돼요. 톱바늘에 연결하셔서 뒤쪽에다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해주고요.
이제 여기는 이따가 단추를 달아주도록 할게요. 단추를 달기 전에 먼저 끈을 같이 떠볼 건데요. 끈은 그냥 일반적인 짧은뜨기로 쭉 떠줄 건데 저는 한 70코 정도 사슬을 잡으니까 어깨에 숄더로 딱 맸을 때 적당한 정도의 크기가 되더라고요. 더 길게 하시고 싶으시면 크로스까지 원하시면 사슬 길이를 더 길게 늘려주시면 되고 아니면 짧게 토트로 드실 분들은 사슬의 길이를 더 짧게 여기는 자유롭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옆선에 나중에 이제 감침질로 달아줄 만한 여유 실을 조금 남겨주시고 바느질 할 정도의 실을 남겨주시면 돼요. 남겨주시고 이제 길이를 결정할 끈의 길이를 결정할 사슬을 떠주도록 할게요. 저는 70코만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하나씩 사슬을 총 70코 떠서 가지고 올게요. 네, 이렇게 사슬 70코 떠왔고요. 이제 여기서 짧은뜨기로 한 단 쭉 진행해 줄게요. 먼저 짧은뜨기의 기둥코 한 코 떠주시고요. 요거는 기둥코이기 때문에 뜨지 않고 그 다음 코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코를 뜨는데 저희가 사슬에 반코를 넣어서 뜨지 않고요. 뒷산에다가 걸어서 떠줄 거예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 V자, 온전한 V자가 아닌 뒤로 돌렸을 때 볼록 튀어나오는 이 코산. 이 코산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그리고 첫 코 표시해 줄 거고요. 이렇게 사슬의 코산에 뜨게 되면 밖에서 보이는 V자 온전한 코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옆면이 조금 깔끔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면을 깔끔한 V자가 쫙 서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뒤에 있는 코산만 이용해서 짧은뜨기를 떠줄 겁니다. 그 다음 코도 볼록 튀어나온 이 코산을 이렇게 주워주시면 되고요. 또 짧은뜨기 한 코,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비교적 실이 굵기 때문에 코가 잘 보여서 코산을 줍는 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코산 이렇게 하나씩 각 코마다 하나씩 코를 쭉 주어서 짧은뜨기로 70코 쭉 진행해서 가지고 와주세요. 이제 사슬의 끝까지 짧은뜨기로 떠서 왔습니다. 여기 마지막 반코 사슬까지 떠줬고요. 이제 여기서 한 단만 더 떠서 살짝 두께감을 주려고 하는데요. 다음 단 넘어갈 때도 동일하게 기둥코 해주시고 편물 방향을 돌립니다. 돌려서 방금 뜬 기둥코를 지나서 그 다음 마지막 코죠. 이 마지막 코부터 다시 짧은뜨기. 그냥 일반적인 코를 다 사용하는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각 코에 하나씩. 이게 마지막 단이 될 거기 때문에 굳이 첫 코 표시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저희가 처음 떴던 여기 표시해줬던 끝까지 짧은뜨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도 끝까지 떠서 가지고 올게요. 이제 가방끈의 마지막 코까지 여기 처음 저희가 표시해 두었던 첫 코 자리죠. 여기까지 짧은뜨기 떠주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반대쪽도 바느질 해줄 만큼의 여유분의 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유분의 실을 어느 정도 남겨주시고 실을 잘라주세요. 이 상태에서 구멍 사이로 통과해서 매듭을 한번 지으면서 실을 끊어주시고요. 이제 이거를 가방에 연결을 해볼게요. 가방의 이 옆선에 한 2코 정도를 저희가 짧은뜨기로 2단을 떠주었잖아요. 이 2코 정도를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바느질 할 여유분의 실에 돗바늘을 연결하셔서 이쪽에 이 가방 플립이 시작하는 부분과 거의 약간 맞닿도록 이렇게 꾸며줄 건데 너무 안쪽 깊숙이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차피 실이 좀 탄탄한 편이기 때문에 저는 한 요 정도 두께가 딱 들어가도록 바느질을 해줄게요.
뒤쪽에서 이 정도 느낌으로 꼬매보겠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바늘을 넣어서 통과해 주시면 되는데요. 바늘을 찌르실 때 이 로프얀의 이 가운데를 찌르시게 되면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자꾸 여기에 걸리게 되는데 이쪽이 걸리지 않고 온전하게 한 가닥을 다 걸 수 있도록 주의하시면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방 몸판에서 한 땀, 그리고 끈에서 한 땀, 이런 식으로 박음질 하듯이 왔다 갔다 꼬매주시면 돼요. 또 그 옆에 코에 들어가서 한 코, 그리고 또 가방에서 한 땀, 여기서도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한번 해주셨다면 여기 위에가 조금 벌어질 수 있잖아요. 이쪽도 같이 한번 박음질 해줄게요. 이쪽으로 한번 통과해준 다음에 가방을 살짝 돌려서 여기서 이렇게 이쪽 가방면에서 끈이 아니라 가방면에서도 한번 이어질 수 있도록 바늘을 통과시켜 줄게요.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서 끈을 이렇게 관통합니다. 그리고 한 땀 옆으로 가서 관통하고 가방 부분 한번 떠줄게요. 이 정도만 연결해 주어도 꽤나 튼튼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연결하고 뒤쪽에서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매듭 짓듯이 한번 통과해서 꽉 묶어주고 몸판 쪽에 코를 숨겨주겠습니다. 이 정도만 숨겨주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연결해서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가방 끈까지 연결을 해주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닫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석 단추를 달아볼 건데 이렇게 생긴 자석 단추를 달아볼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는 단추고 두꺼운 부분이 가방의 몸판 쪽으로 가고 얇은 부분이 이렇게 플립 쪽으로 가도록 연결을 해서 여닫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바느질을 해볼 건데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바느질을 할 수 있을 만한 가는 돗바늘이 있으시면 좋고요. 저희가 실은 이 에밀리 실의 자투리를 보시면 이 에밀리 자체가 꼬임이 있는 로프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가닥을 풀러 보시면 가느다란 실들이 아이코드처럼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를 풀면 이 실 가닥을 풀어서 꿰매는 데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추두둑 풀리거든요. 네, 이렇게 가느다랗게 실을 쭉 풀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가닥 쓰고요. 반대쪽에서 이렇게 한 가닥을 쓸게요. 이 가느다란 실을 바늘 귀에 통과해서 물론 다른 색의 바느질 실을 써도 되지만 같은 색의 실을 활용하면 티가 덜 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래쪽 자석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단 정도, 세 번째 단이 딱 위쪽에 맞닿을 정도의 높이에 달아줄 건데요. 이렇게 뚜껑을 한번 여닫아 보시면서 위치를 가늠하시면 돼요. 더 깊게 달고 싶으시면 더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죠. 저는 한 이 정도에 달아볼게요. 적당히 한 중앙의 위치를 어림하셔가지고 달아주시면 되고요. 바늘을 넣으실 때 이렇게 코를 다 잡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코를 다 잡을 때도 있고 이렇게 갈라서 넣을 때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하셔야 조금 더 탄탄하게 바느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한 이 정도쯤에서 일단 매듭을 뒤에서 지어줄 거니까 뒤에서 바늘을 한번 이렇게 통과해서 첫 땀을 한 땀 떠주시고 뒤에 여유분 실을 마무리할 실을 어느 정도 남겨두고 여기서 옆에 코를 조금 주워서 이렇게 통과시켜서 조금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매듭을 지어주셔야 조금 탄탄하게 바느질이 됩니다. 한 4번 정도 이렇게 저는 매듭을 지어줬고요. 그럼 그 다음 이제 아래쪽으로 또 내려가서 마찬가지로 꿰매주시면 돼요. 내려갈 때는 이렇게 뒤쪽에서 가시는 게 좋아요. 건너가는 실밥이 보일 수 있으니까 살짝 뒤쪽으로 건너가서 뒤에서 바늘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꿰매주세요. 이 정도 달아주고 마저 여기도 다 바느질 해서 가지고 올게요. 이제 저는 위에 마지막 홀까지 다 꿰매 주었고요. 이제 뒷면에서 적절히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저는 처음에 연결했던 실과 한번 묶어서 매듭을 지어주겠습니다. 실이 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실을 아예 관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안전할 거예요. 실을 아예 관통해서 매듭을 쭉 빼가지고 단단하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아랫부분 자석을 달았고요. 윗부분에는 이 정도 딱 접히는 부분이 이 두 번째 단 정도의 지금 위치가 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단 정도. 이 정도 위치겠네요. 이 정도에 이렇게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딱 맞닿을 수 있도록.
여기서는 바늘이 뒤에서부터 통과하게 되면 밖에서 보이게 되니까 이쪽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안쪽에서만 땀을 주어서 떠주어야 할 것 같아요. 이쪽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쪽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단추를 달아보겠습니다. 조금 이쪽으로 숨겨주고 이렇게. 방법은 똑같아요. 아래쪽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 땀 한 땀 주어서 이렇게 네 개의 홀을 사방을 다 감침질해서 달아주시면 되고요. 저도 마저 달아서 마무리해서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양쪽 다 단추를 달아서 마무리를 했고요. 심플하게 활용하시는 걸 좋아하시면 이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한데 저희가 실이 여유분이 조금 남잖아요. 그래서 그 실로 저희가 요즘 가방 꾸미는 것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가방을 한번 꾸며보려고 하는데 이 에밀리 실의 특징이 이 자체로 아이코드처럼 꼬여있는 로프얀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로도 그냥 활용을 하기가 좋기 때문에 리본을 매서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저희 샘플에서는 이렇게 양 끝에 리본을 달기도 하고 이 끈에도 리본을 달아봤는데요. 리본은 자유롭게 그냥 꾸며주시면 되고 이 실 자체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바로 실을 통과시켜가지고 여기서 그냥 바로 리본을 연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적절히 리본을 매주고 이쪽에 하나 더 달아줘도 예쁠 것 같고 이렇게 끈에도 자그마한 리본을 달아줘도 포인트로 좋을 것 같은데 끈에도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이런 코를 주어서 실을 통과하셔가지고 그냥 바로 매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작은 리본으로 이렇게 만들어줘도 귀엽게 연출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위치에 리본을 달아서 꾸며주셔도 되고 키링 같은 걸 활용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원하시는 대로 꾸며서 활용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